결국에는 근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감정을 빼야 되는데 자기 감정이 기쁘면은 잘한 매매고 자기 감정이 짜증나면은 잘못한 매매고 이렇게 스스로를 심사하고 채점하거든요. 그러면서 중심이 벗어나는 거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클럽이라는 게 어니스트님하고 매매를 같이 하면서 실전 매매를 같이 하고 동시에 이제 어니님께 주식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어떤 식으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도 드릴 겸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을 배우는 분들이 이렇게 주식을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클럽하고 무관하게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도 드릴 겸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니스트님이 저희 클럽 회원분들께 어떤 식으로 주식을 가르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오늘 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이거는 주식을 어떻게 배워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 미묘한 뭔가 뉘앙스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배워나가고 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방법론을 좀 제시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아서, 재밌어서, 스릴을 느끼려고 이런 거 다 아니에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예요. 수익을 만들어야겠죠. 그쵸? 여기서 근데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건데 처음부터 수익을 빵빵빵빵 잘 내고 싶어 하고 높게 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일단 이것부터 가르쳐요. 되게 중요한 게 수익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수익을 낼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이 수익을 잘 내거나 조금 더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 안에서 수익이 따라오게 만들려면은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영역의 부분들을 환경을 세팅하고 어떤 구조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관리를 세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런 세팅을 갖춰 놓으면서 그 다음은 실제로 시장에서 대응하는 거를 경험을 하는 거죠. 수익이 따라오게 만드는 그 경험, 그리고 종목을 관리해보는 경험,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많은 거를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그냥 들으면은 뭐야, 그냥 수익이 결국 따라오게 만든다는 건데 그게 뭐야, 이런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서로 저랑 어니님이 얘기를 나누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주식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이제 먼저 잡을 수 있나요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처럼 뭔가 자기가 궁금하거나 자기가 생각할 때 그 해내고 싶은 그 방법을 배우고 싶은 면들이 많아요. 급등주를 미리 잡는 방법, 급등했을 때 언제 정확하게 파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잡기 위해서 어떻게 관심 종목을 관리해야 되는지, 자기 중심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어니님이 말씀하신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무언가를 이제 환경적으로 갖춰 놓는다라고 했던 것도 일종의 하나의 되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일단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거를 포괄적으로 어우르는 말이 관점이죠. 일단 개인 투자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싶어 하고 높은 수익을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라고 하게 되면 자신이 투자자로서 걸어가는 길이나 그 관점이 조금 어긋나 있기 때문이에요.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수익이 나기 힘든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자신이 좁은 확률에서 자신은 거기서 수익을 진짜 빵빵하게 잘 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바로 채널을 종료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께 도움이 되고자 말을 한다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버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예제 종목이 되게 시장을 잘 반영해주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A 포인트의 매수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매수 시점을 궁금해하죠. 이 A 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면 어떤 방정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매수하느냐, 이게 궁금한데 이 안에 답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를 찾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적인, 저것만 찾아낼 수 있다면 부자가 될 텐데, 맞는 말인데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A라는 관점부터 깨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 흐름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수익 내는 사람이 있는데 A를 찾지 못하면 그럼 이 수익은 어떻게 내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 파동을 내가 수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거든요. B라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치에 따라서 B의 파동을 전부 다 수렴할 수도 있고, 실제로 훈련 정도에 따라서 이 정도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를 수렴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를 수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걸 진짜 다 수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수렴했다가 조금 뱉어내는 사람도 있고, 다 가지각색일 거예요. 이 안에 자신은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 게 맞을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찾아간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A의 자리를 공략하고 구분하는 방정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A에서 B로 넘어가는데 누군가는 한 달이면 됐지만 누군가는 이 길을 가는 동안 10년이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클럽 안에서 함께 하면은 그래도 A에서 B로 관점의 전환이 조금은 더 빨리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행착오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요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클럽 안에 있으면 시행착오가 줄어드는 걸까요? 어떻게 뭘 해주길래 시행착오가 줄어드는 거죠? 시행착오를 하는 이유가 몰라서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또는 아니야. 아니면 이게 생각만큼 좋은 게 아니었네. 요런 조그만한 고민과 생각거리가 있게 되면은 시행착오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그 요소 때문에 저는 시행착오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들으면 그래 나는 클럽 안 가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 A에 대한 관심을 끊고 이거를 내가 한번 찾아보면 되겠다. 이제 뭐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그래 나도 그냥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해볼까? 그럼 나도 시행착오가 줄어들겠지?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그런 분들께 그래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왜냐면 클럽에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이제 좀 설명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대부분의 시행착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생각의 결이 훈련이 아직은 덜 된 거거든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방향이나 방식이 자신의 원트나 욕심을 위한 생각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바꿔줘야 돼요. 욕심이나 원트가 아니라 팩트와 절제 쪽으로 생각의 결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클럽 안에서도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모순되고 투자자로서 조금 유연하지 못한 것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피드백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훈련 받은 선배들도 다 거쳐왔던 길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하는 대다수의 시행착오나 그런 것들은 앞선 선배들도 다 겪어봤었던 거기 때문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그런 소통이 좀 더 잘 된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은 클럽에 들어가지 않으면 혼자선 절대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그 생각의 결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많이 딱 중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여기서 어려운 점은 자기 중심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잡아야 되는 건데 본인이 어떤 게 중심점인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시행착오 기간이 조금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상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한 5년은 넘게 시행착오 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때로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막 그냥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애매모호한 기준점을 가지고 자신의 그 행동을,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교정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너무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네, 그게 어려운 게 잘했어, 잘못했어의 심사의 기준은 뭘까라고 하게 되면 자기만족이고 감정이고 결국에는 근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감정을 빼야 되는데 자기 감정이 기쁘면은 잘한 매매고 자기 감정이 짜증나면은 잘못한 매매고 이렇게 스스로를 심사하고 채점하거든요. 그러면서 중심이 벗어나는 거고 그래서 조금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매매가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수익이 덜 나는 매매였지만 실제로 투자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연하고 괜찮은 매매였다. 이런 것들을 인지시키고 그런 한결의 습관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간다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흡수들은 빠르거든요. 그게 시행착오를 굉장히 줄여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씩 하나씩 몸속에 스며들고 체화되게 되면은 습관이 형성돼요. 이게 습관이 형성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전에서는 진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흐름이 변화하잖아요. 그럼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는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한결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한결같은 선택의 확률값이 항상 유리하고 유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이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빠른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숙달 훈련이 필요하죠. 습관화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습관화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막 흔들리는 주가 흐름 속에서 마음의 동요가 심하죠. 이게 막 흔들리면은 지금 이 종목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데 굉장히 빠른 흐름을 보일 때 이런 흐름 보일 때 굉장히 동요될 거고 일단 이제 클럽에 오면은 회원분들이 각자가 궁금한 것들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언니님은 설명을 하거나 답변을 하면서 질문하지 않은 분들도 같이 그 질문과 답변을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말한 대로면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푸는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네. 그 이상 내가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까지 배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클럽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언니님이 볼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회원분들이 주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실제로 주식을 배움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답을 받는 거가 아니요.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답을 받는 거는 솔직히 주식의 성장에서 저는 30%. 근데 자연스럽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흡수될 수 있는 게 70%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자신이 궁금한 거. 홍길동이라는 초보자가 있으면 초보자는 초보자다운 궁금증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네. 내가 안 물어본 거에 대한 질문 답변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하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시겠네요. 맞아요. 그냥 이거는 좀 쉽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피아노를 친다라고 했었을 때 본인이 피아노 치는 거 궁금한 것만 배우는 것과 그게 아니라 피아니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공간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놀고 먹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피아노를 배우는 것과 후자의 친구가 피아노를 훨씬 잘 칠 거예요. 그냥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의 피아노 소리를 계속 듣게 되니까 저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방송을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이제 저희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계속 방송을 해왔잖아요.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 그래 나도 저거 궁금했지. 근데 이제 궁금은 했었는데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궁금은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로 궁금해서 물어보지는 않았던 그 내용들을 제가 물어볼 때 뭔가 좀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던가 궁금증이 팍 해소가 된다던가 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어려운 게 질문을 하는 것도 어려워요. 저도 그거 잘 알거든요. 질문을 한다는 거, 자기 마음속에 그 간지러운 부분을 말로 꺼내서 글로 이렇게 글이나 말로 표현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되게 훈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네.
완전 초보자분들은 그 표현 자체를 못해요. 어디가 간지러운데 어디가 어떻게 간지러운 건지를 표현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조금 온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걸 본다던가 네.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반대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데 새로운 분들이 와서 내가 예전에 궁금했던 것들을 다시 물어보고 답변을 다시 하시는 그런 걸 보면은 경험치가 좀 쌓인 상태에서 그 질문과 답변을 보는 것도 또 다른 각도로 또 도움이 되거든요. 마인드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약간 잘못 이해했던 부분을 교정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나보다 뒤에 있는 질문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네, 선배와 후배의 상호작용, 시너지 작용이 돼요. 선배는 후배를 좀 이끌어가고 후배는 선배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하지만 선배들도 도움이 되는 거는 자신의 초심 그리고 자기 관리,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원동력이 됩니다. 새로 오신 열정 있는 신입분들을 보게 되면은 나도 한때 저랬었지 하면서 자기 원동력이 되죠. 근데 주식 투자에서 결국에는 중수, 고수의 반열로 갈수록 자기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이 좀 집단적으로 함께 훈련할 때 효과 시너지가 훨씬 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묻고 답하는 거를 같이 공유하는 거라고 친다면 좀 부족함은 있지만 제가 이 유튜브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냥 그렇게 배우면 되는데 다른 뭔가 필살기가 있냐라고 이제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클럽에 들어가면은 뭐 지금 이렇게 유튜브 보는 거랑 또 뭐가 그렇게 다르냐. 네, 다르죠. 다른 이유는 유튜브에서 한정적으로 방송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정말 실전적인 부분, 저 혼자 하는 실전 말고 같이 하는 실전에서 그 안에서 나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의 공유, 그리고 그거를 풀어주기 위한 설명, 그리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었을 때, 직면했었을 때,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었을 때, 그때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감정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극복하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면서 어떤 식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보게 되면 그 자체가 달라요. 이게 혼자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차트에서 이 타이밍의 한복판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 혼자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 이 A포인트에서 멘탈 무너집니다. 어떡하지? 그리고 생각을 거듭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에서 지금이라도 손절할까? 하고 손절. 아니면 좀 빠르게 선택하면은 A에서 손절. 이게 그냥 혼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정해진 선택, 아니면 존버, 이렇게 될 거거든요. 물타기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물타기를 막 했는데 더 떨어지니까 이제 일단 존버. 그래서 존버. 네, 뭐 그렇게도 많이 하겠죠. 네, 그러다 최악은 여기서 손절.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갈 겁니다. 즉 지금 이야기들의 뉘앙스들은 모두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조금은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그게 맞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근데 훈련을 같이 한다는 건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를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느낌이 뭐냐면 이런 상황을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상황에 지금 여기에서 라이브로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거랑 이걸 다 이제 보고서 이제 상황을 보는 거는 느낌이 너무 달라요. 이거 보면은 에이, 물 타면 여기서 뭐 또 나올 수 있었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이런 거를 겪는 거를 뒷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겪는 거는 느낌이 너무 다르고, 말한 대로 물 탔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럼 이거를 그래 내가 잘했지, 나 물 잘 탔지, 이럴 수 있는 사람도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을 같이 겪어가면서 이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들을 배워 나가는 건데. 네, 그냥 이거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거랑 똑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부산을 운전해서 가는데 부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길도 모릅니다. 길을 어떻게 가면 된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사고가 나서 어떤 터널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로 가야 돼요. 꼬인 거죠, 이미. 자기가 외우고 있던 길은 꼬였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우회하고 또 변수가 나와도 시간이 걸려도 돌아가서 결국에 부산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가보지 못했었던 사람,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은 찾아가기가 정말 힘들죠.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가봤던 사람한테 물어서, 아, 지금 여기 터널 막혀서 우회했는데 이 우회해서 여기서 다시 부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라고 물어보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이러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요, 뭐 때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A의 이 큰 낙폭이 있었던 이 상황을 피하는 게 진짜 경험자 아닙니까? 앞에 장애물이 나오는데 이걸 피했어야죠. 애초에 좀 논의가 이상한 논의입니다. 왜 저렇게 이상한 길을 가르쳐 줬나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걸 또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뭐 굳이 이렇게 받아서 이런 거를 막 큰 하락을 맞으면서 막 손실을 이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이제 파동을 이용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매매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계좌 관리도 이런 것들을 섞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경험치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주식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용한다? 뭐 이런 길을 간다? 그게 뭐가 좋아?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아예 궁금하지도 않을 상황인 거죠. 네, 이게 단순하게 말하면은 아까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사고 나는 길을 미리미리 피해야죠, 이 말하고 같아요. 근데 이미 출발하고 나서 갑자기 돌발 사고가 나는 거를 맞춘다? 못 맞춰요. 피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은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운전을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 결국에는 그런 돌발 상황 변수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것조차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운전이랑 비교하니까 좀 그런 게 있네요. 좀 사고 날 걸 대비해서 좀 안전한 차를 고르고 보험도 잘 드러나서 사고 났을 때 오히려 돈 버는 그런 케이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사고 안 날 거로 생각하고 200km로 막 달리다가 사고 나면 그냥 꽥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운전을 잘한다는 거는 그냥 무슨 보험이야, 그냥 빨리 달리는 게 운전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빨리 달리는 거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런 걸 궁금해하기 시작하면 정말 운전을 잘하는 진짜 중요한 거를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운전을 잘하면 사고 아예 안 나지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운전 아무리 잘해도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내가 사고 난 게 아니라 앞차들이 사고 나서 길이 막힐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자신이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앞에서 누가 졸면서 정면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으니까. 네,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잘하면은 된다? 이런 영역이 아니고, 투자 시장 자체가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항상 돌발 변수는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시장은 그냥 도로의 상황하고 같은 거예요. 자신의 원트대로 통제 통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자신은 맞춰서 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배워나가는 거고,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돌발 상황에 대한 거, 그 상황인지, 아 나는 이 야생 같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일개 운전자일 뿐이구나,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거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서 이제 최소한 죽지 않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진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마스터하면 그 뒤에 뭐 하고 싶은 거, 나 200km로 쏘고 싶어, 뭐 300km로 쏘고 싶어, 그런 도로 찾아다니는 방법, 그런 데서 재밌게 노는 방법, 뭐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선택적으로. 많이들 순서가 완전히 잘못돼 있죠. 네, 거기에 맞는 차도 준비를 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그거는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자신의 성향에 맞게 꾸려가고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어 있습니다. 인제 면허증 따서 인제 운전 처음 하는데 초보 운전인데, 근데 갑자기 슈퍼카를 사가지고 올림픽대로에서 출퇴근 시간대 200km 쏠 거야.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러고서 이제 정말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그러고서 이제 정말 다시는 도로 위에 못 올라오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건데. 굉장히 닮아 있는 게 매몰되는 게, 진짜로 운전을 잘하고 진짜로 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운전만, 핸들링 조절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도로의 상황과 어느 정도는 시장이 알려주는 게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길이 좀 막히더라, 주말 때 아니면은 명절 앞두고 뭐 이럴 때 좀 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길이 막힐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도로 연수를 받는 이유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해하기 위함이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운전도 그럴진데 투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정리해서 외워서 적용이 가능하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충분히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 경험을 올바르게 쌓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경험을 쌓는 동안에 수익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수익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면은 왜 따라오지 않고 있을까? 분명히 어떤 구조적이나 구성적이나 균형상의 허점이 발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부터 보완하고 메워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환경이 부족하게 되면 그 환경을 조금 보완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세팅값을 맞춰서 수익이 따라오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수익을 어떻게 더 키워나갈까? 그때 가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서 안 되던 주식이 어떤 식으로 되겠냐면, 예를 들어서 한 3, 4년, 5년 정도는 안 되는 것만 주구장창 경험하는 거예요. 되는 건 줄 알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언니님이 말한 것처럼 수익이 안 따라와요. 손실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뭔가 뭐 기연을 만나든 아니면 본인이 뭔가 큰 깨우침을 얻든, 그래서 뭔가 좀 되는 방향을 뭐 어떻게 운이 좋든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몇 년을 그걸 또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주식은.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몇 년 그냥 어떻게든 자충우돌하면 뭐 되겠지, 갑자기 뚝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충우돌은 진짜 그냥 그건 돈 낭비, 시간 낭비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전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수익을 낼 줄 알고 따라오게 만들 줄 안다. 그거를 먼저 만들어내야 된다.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자신의 욕심값이나 원투를 조금이라도 더 반영해봐, 이런 것들을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한테도 요 한 문장으로 최대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잘 된대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충우들 또는 변수에 대응이 안 되는 행동들, 아니면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 그러면서 그때부터 훈련하는 거죠. 네. 그 기반으로. 네. 근데 이게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자꾸 하고자 내동이 오거든요. 계속 유혹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큰 수익 날 것 같은데, 지금 올라타면은 이거 상한가 갈 것 같은데, 뭐 할 것 같은데, 이런 내동이 쉬지 않고 와요. 그거를 절제하고 참아낸다는 게,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혼자 하시면 되는 거고, 생각보다 쉽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하면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담백하게 묻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고 날 거 염두에 두고 운전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 염두에 둔 상태에서 종목을 고르고 매매를 이어나가던 와중에 이런 하락을 맞으면 이 하락 상황을 이용해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향대로 또 가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진 않거든요. 이걸 피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지, 1차적으로. 그쵸. 위기를 피하는 방법만 궁금하지, 위기를 정작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궁금해하진 않죠. 그거를 궁금해할 수도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 자체를 못해요.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경험한 사람들은 근데 다릅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막상 이 상황이 되면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었던 조언을 또 까먹게 되는 게 인간이고, 거기서 중심을 잡고 그 길을 같이 가준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이거를 하고 계신 언니님이 진짜 대단해 보인다는 생각을 저는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모두에게 그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자신이 자기 스스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향이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보다 앞선 사람들이 홍길동님은 이런 스타일이 조금 더 잘 어울리고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코멘트 하나가 생각보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경험이 더 풍부한 사람이 홍길동을 바라봐 주는 게 스타일이 더 잘 보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좀 제 눈에 더 잘 보이는 회원님들이 있겠죠. 자신을 더 잘 많이 드러내 주신 분들은 보여요. 그런 게 보이면은 저는 저한테 유리한 거 말고 그분한테 진짜 유리한 팁을 최대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팁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로 성장이 빠르시더라고요. 맞아요. 뭐 클럽 회원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은 뭐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다들 되게 많은 수의 회원분들이 계신데 다들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체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정말 많이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고 많이 발전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부터인 것 같아요. 시장이 뭐 솔직히 그동안에는 보너스 장이었고 이제부터 어떤 장이 펼쳐질지, 이 야생의 장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자면 지금부터 더 마음을 다잡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최대한 쳐내면서 잘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방송하면서 클럽 회원분들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같이 힘내주셨으면 좋겠고, 밖에서 그냥 유튜브만 보고 계신 분들도 오늘 방송이 본인이 주식을 배운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띄어야 되는구나 라는데 다시 한번 좀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클럽 회원분들한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네. 클럽 회원분들한테 저도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한마디 드리면은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다 다르듯이 누군가는 자신을 드러내면서 오지만 또 누군가는 환경적으로든 아니면 성향적으로 좀 쑥스러워서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하신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드러냄이 쑥스럽다면은 굉장히 많은 선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자신과 닮은 선배를 찾아서 그 선배를 벤치마킹 하세요. 그 선배와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주시면은 그 자체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들 언니님을 벤치마킹하는 것 같던데. 저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저는 조금 더 멀리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보다 조금 앞에 있는 사람을 벤치마킹하고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면은, 저도 근데 진짜로 제가 훈련할 때 그랬었거든요. 저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의지나 열정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앞을 보고서 계속 따라간 거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스스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선배가 될 만한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려질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따라잡는다 생각하시면은 뭐 시간 쌓이면은 금방입니다. 또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렸던 투자 클럽은 도대체 뭐냐 들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희 영상 하단부에 클럽 안내 공지 글 영상들 링크 걸어놨거든요. 하단부에 설명란을 보시면은, 안 보이시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보입니다. 설명란 보시면 거기 링크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